딸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손주 생일날 제가 들은 말은 제 심장을 꽉 쥐어짰습니다. 딸이 첫째 손주를 낳은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너무 힘들어. 잠깐만 지우 좀 돌봐줘. 그 눈물 어린 목소리에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사이도 회사 일로 바빠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손주가 깨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주고 트림을 시켰습니다. 딸은 몸조리를 하며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울면 제가 달래고 밤에 깨면 제가 안아서 재웠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딸은 조그만 편지와 함께 용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고마운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직장 생활을 했기에 손주가 자라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제가 데려가고 유치원 등원과 하원도 제가 담당했습니다. 학원까지 생기면서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다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 때문에 하루가 모자라요. 저녁이면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무릎에서 잘래? 그 작은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을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딸도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버텨요. 고마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밤새 간병을 했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새로운 요리도 배웠습니다. 생일이면 직접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축하해 줬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일찍 아침 준비를 하고 방과 후에는 숙제를 봐줬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 하면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손주가 제 목을 꼭 안으며 말할 때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도 늘 고마워했고 사이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는 집에 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이야기를 하면 웃으며 들었는데 이제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졌는데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뭘 다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앞으로는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이 서운했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컸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컸고 이제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맞죠. 그날 이후로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딸은 바쁘다며 제대로 대화도 안 했고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만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안 와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졌어요. 가끔 손주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생일만큼은 챙겨주고 싶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들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손주를 보는 날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딸이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야? 예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우 생일이잖아. 반찬 만들어서 왔어. 사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오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자주 오시면 부담되네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자주 온다고요? 2달 만에 처음 오는데요. 부담이 된다고요? 그동안 손주를 키워준 것도 부담이었을까요? 딸과 사이의 서운한 반응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반찬을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손주가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왔다. 그 작은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손주가 저를 향해 밝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과 사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손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자주 안 오세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딸과 사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았어요. 이 작은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할머니 없으면 심심해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른들은 부담스러워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사위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바쁘시거든. 아니야. 할머니는 안 바빠. 손주가 고집을 부리며 저를 더 꼭 안았습니다. 딸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은 당연해지면 잊히고 때로는 불편함이 되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키우느라 포기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취미 생활 모든 걸 미뤄뒀죠. 손주는 가끔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 말해요. 그럴 때만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진심만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헌신했던 시간들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손주를 키우며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다만 이제는 손주가 기억하는 따뜻한 할머니로만 남고 싶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고 느낀 적 있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